안녕하세요. SKTV 전지적 일본 시점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월 22일 저녁 늦은 시간에 2020년 도쿄올림픽 진출권이 걸려있는 AFC U23 올림픽 대표팀의 호주와의 준결승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57분에 김대원 선수가, 76분에는 이동경 선수가 각각 한 골씩 넣어 2대0으로 승리를 하여 결승전과 상관없이 올림픽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일방적인 경기였기 때문에 2대0이라는 스코어가 너무 아쉬운 경기였는데요. 어쨌든 이로써 우리나라는 9회 연속 올림픽 진출과 통산 11회 올림픽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월 23일 일본 고울이라는 축구 전문 매체에서 한국 호주전에 대한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이에 대한 기사 내용 및 일본 반응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사 내용입니다. 준중결승에서 U23 시리아 대표팀에게 1대0으로 이긴 호주와 U23 요르단 대표팀에게 2대1로 승리하여 이번 대회 전승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팀과의 대결이다. 상위 3개 팀이 도쿄올림픽 대회로 가는 티켓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이다. 이 시합은 승리한 팀이 도쿄올림픽 진출을 확정하게 되는 중요한 일전이다. 시합의 시작부터 한국이 적극적으로 공세를 취하지만 호주는 냉정하게 볼을 돌리면서 압박을 비켜나간다. 24분에는 오세훈의 강렬한 왼발 중거리 슛이 골포스트를 겨냥했지만 호주 골키퍼 톰 글로버가 선방하여 막아냈다. 하프타임 직전에는 호주의 디런 라이언이 페널티 에어리어 앞쪽 중앙에서 왼발 슛을 하였지만 이것도 득점에는 연결되지 않았다. 일진일퇴의 공방이 이어진 시합은 0대0인 채로 전반전을 마친다. 후반으로 들어가자 공세를 강화한 한국이 스코어를 움직인다. 56분 이유현의 중거리 슛이 왼쪽 포스트에 맞고 튀어나온 볼을 김대원이 냉정하게 집어넣어 선제점을 올린다. 또한 76분에도 페널티 박스 안에서 교체로 들어온 이동경이 왼발로 골네트를 흔들고 호주팀을 완전히 따돌린다. 결국 시합은 그대로 종료되어 한국의 결승 진출이 결정됐다. 이로써 한국은 9회 연속 올림픽 진출과 통산 11회 올림픽 진출을 달성하였다. 또한 3위 결정전은 25일, 결승전은 26일에 개최된다. 승리한 한국은 U23 세대의 아시아 왕자를 걸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대표가 기다리는 결승행이 결정되었다. 한편 패배한 호주는 도쿄올림픽 대회 진출을 다투는 우즈베키스탄과의 결전을 벌일 예정으로 있다. 여기까지 기사 본문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일본 반응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리야스 감독이 만든 U23 팀에 이러한 공격의 적극성, 공격 패턴의 다양성이 전혀 없었다. 대표 선수 개인에게 맡겨놓은 무대책 자체였다. 시간을 들여서 어떤 팀을 만들려고 한 것인가? 비전이 보이지 않았다. 무지무지하게 여유로운 경기였다가 결론이다. 호주는 이기려고 하는 의욕이 있었나? 거기다가 패스 미스도 연속이었다. 마치 유전에 있었던 일본 경기와 똑같다. 지휘관은 어떤 분석과 전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 일본도 똑같았지만 이런 시합을 한다면 올림픽에 나가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런 점에서 태국의 시합이 훨씬 재미있었고 요전의 고교 축구 결승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치가 있다. 스코어 이상으로 역량의 차이가 있었다. 한국의 슈팅은 20번 정도에 비해서 호주의 유효 슈팅은 0이었다. 결승은 올림픽 진출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느릿느릿 경기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경기는 결국 어떻게 될까? 앞으로 볼을 이동하면서 공격하는 자세, 슛을 하는 자세, 시도를 하고 도전하는 자세, 1대1의 싸움에서 지지 않는 자세. 이러한 일본에 없는 자세를 보여준 한국은 백패스만 하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시도도 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수비에만 치중한 일본과는 완전히 다르다. 모리야스 감독이나 타시마 일본 축구협회 회장은 입만 열면 진 경험이 어쩌고 저쩌고 패배자의 변명만 늘어놓지만 어떻게 생각을 해봐도 이기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편이 압도적으로 경험치가 크지 않나요? 한국은 파워풀하고 앞으로 밀고 나가는 추진력이 있네요. 항상 앞으로 전진하도록 훈련을 받고 있는 걸까? 최전방 공격수도 수비수도 193cm 정도의 장신으로 빠른 발도 갖추고 있다. 특히 18번은 오세훈, 좋은 선수로 보인다. 포스트 플레이도, 볼키핑 능력도, 그리고 슈팅 능력도 종합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작년 U20 월드컵에서 준우승으로 이끈 선수이기 때문에 2살 아래임에도 코바야시나 우에다보다도 확실하게 쓸모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선 3경기의 백패스 횟수가 일본 329회, 한국 196회로 데이터를 봐도 앞으로 나아간다는 의식이 약하다. 유럽에서 배운 엘리트를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체격이나 스피드가 기본적으로 있다는 전제로 기술도 높은 선수들이 나오고 있군요. 모리야스 그대인 채로 한국과 맞붙는다면 지는 것은 확실하다. 어떤 연령대에서도 요새 몇 년간 한국에 지고 있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일본도 신체 능력 방면도 중시하여 선수들을 육성해라. 체격이나 스피드에서 뒤떨어져서 꼼짝달싹 못하는 소극적인 축구는 끝내야 한다. 우선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신체를 만들고 항상 혼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패스를 하는 공격적인 플레이를 전원이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멋있는 결과이군요. 유감스럽게도 모리야스 재팬보다는 한참 더 강한 것은 확실하다. 솔직히 개인으로서는 테이교 나가오카 고등학교와 야이타 주오 고등학교는 패배했지만 하고 싶은 축구는 할 수 있었다. 시즈오카 학원도 자신들의 스타일을 끝까지 유지시켜서 우승했다. 아오모리 야마다의 선수 개개인의 역량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던 준결승은 보고 있으니까 너무 즐거웠으며 팀의 전술이 이해되는 대단한 대회였다. 그런데 일본 대표는 뭐지? 대회에 나가서 무엇을 한 거지? 하고 물어보고 싶다. 모든 것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주장하는 바가 없는 시합이었다. 보고 있으면 재미가 없다. 결과는 바로 저 모양이다. 자국대회이기 때문에 올림픽에 나갈 수 있지만 메달이라든가 하는 것은 꿈도 꾸지 말고 우선 어느 팀을 상대로 1승이라도 올릴 수 있도록 해보세요. 누구의 입인지는 몰라도 메달 얘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와일드 카드 5명이 있더라도 이길 수 없다. 일본도 최전방 공격수를 서둘러서 해외파에서 부른다면 어떻게든 된다는 분위기지만 진짜인가요? 본선에서 한국과 대전할 가능성은 낮지만 이길 수 있다는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호주의 실력 저하가 심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지만 우즈베키스탄과 한국, 태국이 재미있는 축구를 하고 있는데 반하여 일본 포함해서 그 외의 나라들은 자버와 같은 느낌이 나는 대회였다. 감독의 차이가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닐까? 모리야스 감독이 초기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국제 경험이 풍부한 개인의 능력을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경험이 적은 국내파 젊은 선수들은 무엇을 하면 좋을까 알지 못하는 채로 버벅거리다가 시합이 끝나버렸다. 강해졌구나. 그래도 아깝다. 엄청 아깝다. 보이코트 하지 않고 나왔으면 좋을 텐데. 그래도 보이코트를 한다고 한 이상 어쩔 수 없네요. 아시아는 어디가 우승을 해도 일본은 올림픽에 나갈 수 있지만 일본의 백패스의 전통 만큼은 어떻게 좀 고칠 수가 없을까? 앞으로 전진하지 않고 바로 백패스. 유럽에서는 있을 수 없다.
20년 전에도 지금도 백패스의 전통은 변함이 없다. 앞을 향해서 전진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터무니없다라고 생각해도 억지로라도 슛까지 가져가는군요. 공격은 저 정도로는 해야 하지 않을까? 한국은 공격할 때에 단번에 4-5명이 골문으로 쇄도해 들어간다. 그러니까 패스 공간도 많아지고 공격을 시작하는 기점이 늘어나고 슈팅까지 때릴 수가 있다. 단순한 것이지만 그것이 가능한 좋은 팀이다. 이번 대회의 한국은 이상할 정도로 강하다. 감독의 지휘 능력 때문일까? 한국의 발 재간과 패스의 정교함에 놀랐다. 모두 다 잘하니까 패스가 잘 연결되어 재미있는 축구였다. 일본은 소년소녀 축구의 단계에서부터 원터치, 투터치로 패스 돌리기 축구를 더 이상 지나치게 가르치지 않는 편이 좋다. 개개인의 테크닉 연습과 드리블 돌파와 슈팅 연습을 이것도 할 정도로 해주었으면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원터치, 투터치 패스가 몸에 배어서 패스 우선으로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게 해서는 안 된다. 현 시점에서 한국은 일본보다 몇 단계 강하다는 것을 알았다. 이 차이를 올림픽까지 메꾸는 것은 간단하지는 않지만 지금부터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 감독, 선수, 스텝 모두 한 덩어리가 되어 기적을 일어나게 해주기를 바란다. 결승 토너멘트의 경험과 예선 리그 패퇴에서의 차이는 아주 크군요. 해외파가 출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한국과의 차이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의 일본의 축구 실력의 위치는 계속 중간 레벨로 가고 있다. 언동이 난폭하여 자주 비판을 받고 있지만 어쩌니 저쩌니 해도 큰 대회에는 반드시 진출하는 저력은 아시아 레벨이긴 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군요. 일본 축구의 레벨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진정한 승부를 해주는 상대와 보다 많은 시합을 해야만 하겠지요. 일부의 팬이 바라는 서로의 플레이 스타일에만 얽매인 신사적인 시합만으로는 세계의 강팀들과 싸울 수가 없겠지요. 오늘의 호주와의 시합을 보는 한 우즈베키스탄에게도 충분히 올림픽에 나갈 찬스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시아에서는 역시 한국이 강하군요. 성적만을 보아도 일본이 한국에는 패배한 적이 훨씬 많네요. 한국에는 이강인도 있고 그렇지만 일본에는 쿠보 선수가 있다. 전성기의 메시같이 혼자서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선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희망사항입니다. 이번 대회에 소집된 23명 중 K2부 리그 경험자가 8명이고 여기에 일본의 제2부 리그 경험자도 포함하면 10명이 2부 리그의 꿈나무 선수이다. 거기다가 놀란 것은 매 경기에 출전 선수가 다르다는 것이다. 중국전부터 이란전에서는 8명, 이란전부터 우즈베키스탄전에서는 6명, 우즈베키스탄전부터 요르단전에서는 7명, 요르단전부터 호주전에서는 5명으로 선발 라인업을 매 경기 교체되었다. 이것은 감독의 용병술인가 보다. 여기까지 일본 반응이었습니다. 저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일부 아직도 비꼬는 듯한 댓글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한국팀의 실력을 인정하고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또 상당히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분석도 많이 보입니다. 이제 축구도 한국이 일본을 확실히 압도한 느낌입니다. 어쨌든 1월 26일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기는 마음 편하게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도쿄올림픽에서 U23 한국 대표팀이 좋은 경기를 펼쳐서 적어도 4강 이상을 해주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시청자 여러분 모두 즐거운 설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